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 혈관 파괴 음식 1위. 당신의 식탁에도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슬아슬해서 걱정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건 비싸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해롭다는 건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몸에 좋다고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바로 그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다면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진실이라 믿었던 그러나 사실은 혈관 건강을 소리 없이 파괴하는 끔찍한 진실 19가지를 남김없이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앞으로 뇌출혈 걱정 없이 맑고 깨끗한 피가 온몸 구석구석 흐르는 건강한 혈관을 되찾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쌀밥은 독이고 현미밥이나 잡곡밥만이 살 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건강 프로그램마다 흰쌀밥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입니다. 물론 현미나 잡곡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거친 잡곡밥은 오히려 소화불량과 복부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밥의 종류보다 식사 전체의 균형입니다. 흰쌀밥을 먹더라도 나물이나 채소를 밥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섭취하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실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먹은 그룹이 밥부터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밥 종류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 순서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오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한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오히려 면역력 저하, 감염 위험 증가, 심지어는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아니라 질입니다. 같은 LDL이라도 작고 단단한 입자는 혈관벽을 쉽게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지만 크고 푹신한 입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이 입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가공식품과 트랜스 지방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좋은 지방을 섭취하여 콜레스테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몸에 좋다고 하니 견과류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오해는 없습니다. 바로 양 조절에 실패했을 때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 폭탄입니다. 식물성 지방이라고는 하지만 지방은 지방입니다. 아몬드 7알 정도가 밥 한 숟가락의 칼로리와 맞먹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 없이 한 줌, 두 줌 집어먹다 보면 하루 권장 칼로리를 훌쩍 넘기기 십상이고 이는 고스란히 체중 증가와 혈중 중성지방 수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하루 견과류 섭취량을 한 줌, 약 25에서 30g 정도로 제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아몬드로는 약 23알, 호두로는 7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하루 먹을 양을 미리 작은 그릇에 덜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네 번째, 제로 칼로리 음료는 살도 안 찌고 혈관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설탕 대신 제로 칼로리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서 인공감미료가 오히려 우리 뇌를 속여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켜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단맛을 느꼈는데 실제 당이 들어오지 않으니 혼란에 빠져 결국 다른 음식을 통해 더 많은 당분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목이 마를 때는 제로 칼로리 음료를 찾기보다는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튀김 요리를 할 때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돼지 기름 같은 동물성 지방 대신 콩기름,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쓰면 더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생각과 180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혈관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와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에 튀김 요리까지 더해지면 그 불균형은 극에 달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관을 공격하게 됩니다. 한 유명 영양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염증 반응이야말로 동맥경화의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튀김 요리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굳이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발연점이 높고 오메가3가 풍부한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여섯 번째, 저염 소금이나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훨씬 좋으니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저염 소금이나 가공된 소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저염 소금은 나트륨 함량을 줄인 대신 염화칼륨을 첨가한 제품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염 역시 정제 과정을 거쳤다 해도 본질은 나트륨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총 나트륨 섭취량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주범은 소금이 아니라 국, 찌개, 김치, 젓갈 등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특정 소금을 맹신하기보다는 음식 자체를 싱겁게 먹고 국물 섭취를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혈관 건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운동은 무조건 격렬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효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려야만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오히려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는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고강도 운동을 간헐적으로 한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실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혈관 관리법입니다. 여덟 번째,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체중 감량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굶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혈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아침 식사를 거를 경우 점심과 저녁에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매일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 위험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삶은 계란 하나나 통곡물, 시리얼 한 컵이라도 챙겨 먹는 것이 밤새 요동친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고 하루 종일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홉 번째, 커피는 심장에 좋지 않다는 오래된 편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이유로 혹은 막연히 건강에 해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커피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3에서 4잔의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블랙커피는 오히려 심부전,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커피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나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피해야겠지만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혈관 건강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죄책감 없이 건강한 습관으로 하루의 활력을 커피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 시럽이나 휘핑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는 예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 번째,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 섭취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고 고기는 물론 모든 기름진 음식을 식탁에서 추방하려고 합니다.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입니다. 진실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그리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좋은 지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유에 풍부한 오메가3나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저명한 심장내과 전문의의 주장에 따르면 좋은 지방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뇌세포와 신경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지방을 피하는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트랜스지방과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피하고 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맑고 깨끗한 혈관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11번째, 과일 주스는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를 갈아 드시거나 사서 드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혈관 건강에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시판 과일 주스는 설탕 덩어리 액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 영양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양의 콜라와 오렌지 주스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과일을 직접 갈아 만든 주스조차도 문제입니다. 과일을 가는 과정에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유익한 성분인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되고 혈관에 바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드는 과당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당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유발해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스 형태로 과일을 섭취하는 대신 통과일 그대로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12번째, 무지방이나 저지방 딱지가 붙은 가공식품은 건강한 선택이라는 믿음입니다. 마트 진열대에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 왠지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장바구니에 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똑똑한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가공식품은 필연적으로 맛이 없어집니다. 식품회사들은 이 맛을 보충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바로 설탕, 액상과당, 각종 인공 첨가물을 엄청나게 쏟아붓습니다. 지방 대신 들어온 단순당은 우리 몸에서 훨씬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쓰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결국 저지방 제품을 먹고 혈관에는 더 나쁜 지방이 쌓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의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성분표 앞쪽에 위치한다면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13번째,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그저 피곤할 뿐 혈관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매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관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한다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늘어나 혈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면서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심장과 뇌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번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문제일 뿐 신체 건강, 특히 혈관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훨씬 심각하고 직접적입니다. 진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혈관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는 원시시대의 맹수를 만났을 때 빠르게 도망가기 위한 생존 반응으로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맹수가 사라지지 않고 상사, 돈 문제, 인간관계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결국 혈관은 24시간 비상사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직행 티켓이 됩니다. 따라서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은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입니다. 15번째, 건강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한 알씩 먹는 것이 좋다는 믿음입니다.
한때 아스피린이 혈액을 묽게 혈전 생성을 막아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별한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지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심장학회에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았던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을 더 이상 권장하지 않습니다. 얻는 이득보다 위장출혈이나 뇌출혈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피린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만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만병통치약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의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위험한 행동은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16번째, 혈관 질환은 나이 든 사람들의 문제일 뿐 젊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자신의 혈관 나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혈관 노화는 20살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끈적한 기름때가 수도관에 서서히 끼는 것처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혈관 내의 플라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뿐 혈관 속은 이미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0대, 40대 젊은 층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이 급증하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은 적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노년에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100세 시대를 맞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17번째, 코골이는 피곤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을 보면 그저 잠버릇이 고약하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골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를 골다가 컥하고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이는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혈압이 치솟고 심장은 무리하게 되며 혈관 내벽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증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나 가족의 코골이가 유난히 심하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에 계속 졸리다면 반드시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내 혈관을 지키는 길입니다. 18번째, 영양제만 잘 챙겨 먹으면 식습관이 나빠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등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입니다. 영양제는 이름 그대로 보충제일 뿐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음식으로 혈관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영양제로 땜질하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흡수되지만 특정 성분만 고농축으로 담은 영양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영양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탁 위를 무지개색 채소와 과일,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우라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임을 기억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한 왕도입니다. 19번째, 물을 많이 마시면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직접적으로 혈관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씻어내거나 녹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기름 묻은 접시를 세제 없이 물로만 헹구려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핵심은 물 섭취가 아니라 혈관에 기름때를 끼게 하는 근본 원인인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트랜스지방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혈관을 위한 진정한 세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은 충분히 마시되 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버리고 식단 관리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혈관 건강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밀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착각이 있었는지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이라도 습관으로 만드신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혈관으로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